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어딘가에 서랍 속이나 주방 선반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음식을 매일 2줌씩 드신 60대 어르신들의 뇌를 MRI로 직접 찍어봤더니 단 16주 만에 뇌혈류가 늘어나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025년 12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임상영양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그 음식이 뭔지 아세요? 비싼 수입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유명 브랜드 영양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볍게 여겨온 바로 그 땅콩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집에 있는 땅콩 봉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국내외 최신 의학 논문을 꼼꼼히 찾아서 어르신들이 듣기 가장 편한 말로 정리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연구들은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병원, 하버드 의과대학, 미국 국립보건원, 영국 UK 바이오뱅크,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일, 그건 자신있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네덜란드 연구가 정확히 무엇을 밝혀냈는지. 둘째, 땅콩이 치매 예방과 연결되는 70%의 비밀. 셋째, 볶은 땅콩과 삶은 땅콩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넷째, 대부분의 분들이 버려온 속껍질 속에 숨은 진짜 보물. 다섯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플라톡신 독소 이야기. 여섯째,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5번째 아플라톡신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최근 대형마트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독소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땅콩이 안전한지 지금부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로재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그 놀라운 연구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가 왜 특별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견과류가 뇌에 좋다는 연구는 많았지만 대부분 설문조사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드셨나요? 물어보고 나중에 치매 걸리는지 지켜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네덜란드 연구팀은 달랐습니다. MRI 기계로 뇌를 직접 찍었습니다. 먹기 전과 먹은 후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연구는 세계 최초입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에서 75세 사이 건강한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매일 60g, 즉 2줌 정도의 껍질째 볶은 무염 땅콩을 드시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다른 간식을 드시게 했죠. 16주, 그러니까 꼭 넉 달을 지켜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땅콩을 드신 그룹에서 뇌 전체 혈류가 평균 3.6% 증가했습니다. 3.6%가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뇌에서 3.6%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면서도 몸 전체가 쓰는 산소의 20%를 혼자 소비합니다. 혈류가 3.6% 늘었다는 건 뇌세포 하나하나의 산소와 영양이 그만큼 더 풍부하게 공급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어느 영역에서 혈류가 가장 많이 늘었느냐 하는 겁니다. 전두엽에서 6.6%가 늘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판단하고 집중하고 결정하는 뇌의 사령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뭘 할지 계획하고 대화를 나누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모두 전두엽에서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느낌, 뭔가 하려다 잊어버리는 느낌, 이게 다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측두엽에서는 4.9% 혈류가 늘었습니다.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어제 만난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 좋아하던 노래 가사를 기억해내는 모든 일이 측두엽에서 일어납니다. 치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도 바로 이 측두엽입니다. 그 측두엽의 혈류가 5%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 기억력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어를 보여드리고 한참 뒤에 다시 떠올려 보시라고 했더니 땅콩을 드신 그룹에서 기억해낸 단어 수가 5.8% 늘었습니다. 넉 달 만의 일입니다. 약을 드신 것도 병원에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땅콩 2줌 드신 것뿐인데 뇌가 실제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계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참여자가 31명으로 적었고 땅콩 관련 단체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받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하나로 땅콩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대규모 연구들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국 UK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5만 명 이상을 평균 7년 이상 추적했더니 매일 견과류를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12% 낮았습니다. 5만 명의 7년 데이터입니다. 싱가포르, 미국, 유럽 어디에서 연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땅콩이 뇌에 이렇게 좋을까요? 핵심은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르기닌이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변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줍니다. 수도관을 상상해 보세요. 수도관이 좁으면 물이 졸졸 나오고 넓으면 콸콸 흐르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뇌로 가는 혈류도 늘어납니다. 땅콩은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아르기닌 함량이 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E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고 엽산이 치매 위험과 관련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며 불포화 지방산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팀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넓히고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엽산은 독성 물질을 낮추고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만들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성분만 뽑아 만든 영양제보다 땅콩을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싼 영양제 사지 마시고 집에 있는 땅콩 봉지를 여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0%라는 숫자의 비밀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가 아주 풍부합니다. 나이아신은 우리 몸에서 NAD라는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NAD는 뇌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쉽게 말하면 세포 발전소의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NAD가 점점 줄어듭니다. 연료가 부족한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듯 뇌세포도 NAD가 부족하면 제 기능을 못하고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배터리가 다른 휴대폰처럼요. 나이아신은 원래 고기, 생선에서 주로 얻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줄이게 됩니다. 이빨도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불편하고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나이아신 부족이 의외로 흔합니다. 그런데 땅콩 한 줌 30g 정도에 하루 권장량의 21%나 되는 나이아신이 들어있습니다. 두 줌이면 4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땅콩을 어르신들의 식물성 고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658명을 5년 반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영양소 섭취량과 치매 발생 여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아신을 가장 많이 드신 그룹은 가장 적게 드신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70%나 낮았습니다. 10명 중 7명이 덜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서도 나이아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나이아신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지기능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아신은 뇌뿐 아니라 혈관에도 좋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뇌혈관 건강에도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 드신 고기가 언제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나이아신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땅콩 두 줌이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나이아신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아신은 뇌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아신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어르신들에게서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세포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능력도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자셔서 걱정이신 분들, 낮에도 자꾸 피곤하신 분들도 땅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볶은 땅콩이 좋을까요? 삶은 땅콩이 좋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해서 헷갈리시죠?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좋습니다. 다만 장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볶은 땅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네덜란드 연구에서
뇌혈류와 기억력이 좋아진 걸 확인한 땅콩이 바로 껍질째 볶은 무염 땅콩이었습니다. 볶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보관도 오래가고요. 다만 너무 검게 탈 정도로 볶으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고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히 노릇하게 볶은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삶은 땅콩은 어떨까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땅콩을 겉껍질째 삶으면 겉껍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땅콩 알맹이로 스며들어갑니다. 그 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볶은 것보다 최대 4배까지 높아집니다. 4배입니다.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암, 당뇨, 심장병 연구에서 주목받는 물질입니다. 삶으면 수분이 있어서 소화도 편하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두 방식이 살려주는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번갈아 드시는 겁니다. 평일에는 볶은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고 주말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삶아서 드시는 방식으로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삶은 쪽을 주로 드시면 됩니다. 삶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땅콩을 껍질째 깨끗이 씻고 냄비에 물을 잠길 만큼 붓고 소금 한 꼬집 넣고 뚜껑 덮고 25분 삶으면 됩니다. 건져서 물기 빼고 뜨거울 때 껍데기를 까세요. 식으면 잘 안 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겉껍데기는 당연히 벗기시지만 알맹이에 붙은 얇은 속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속껍질에 숨어있는 진짜 보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속껍질을 귀찮다고 벗겨드렸습니다. 쓴맛도 있고 치아 사이에도 끼고. 그런데 연구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속껍질이 보물이었던 겁니다. 붉은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로 유명한 레스베라트롤 들어보셨죠? 심장 건강과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해서 영양제로도 많이 팔리는 그 성분입니다. 이 레스베라트롤이 땅콩 속껍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요. 일부 연구에서는 속껍질의 폴리페놀 농도가 알맹이보다 수십 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십 배입니다. 그 얇은 갈색 껍질 하나에 알맹이보다 수십 배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벗겨서 버려온 겁니다. 속껍질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알맹이보다 속껍질에 더 농축되어 있어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속껍질을 꼭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왜 많은 분들이 속껍질을 벗기시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쓴맛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쓴맛 나는 성분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쓴맛은 몸에 좋은 성분이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콜리도 쓰고 케일도 쓰고 녹차도 씁쓸하죠. 다 몸에 좋은 것들입니다. 둘째는 치아 사이에 낀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엔 드신 후에 치실로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삶은 땅콩으로 드시면 속껍질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덜 낍니다. 오늘부터 땅콩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세요. 그 쓴맛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진짜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벗겨 드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갑자기 장 이야기를 꺼내면 왜 뜬금없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장과 뇌의 연결, 장내축입니다. 장과 뇌가 신경과 호르몬으로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장에 사는 유익균이 만드는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기분, 집중력, 기억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장에 좋은 균이 많이 살면 이 균들이 단쇠지방산이라는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쇠지방산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반대로 장에 나쁜 균이 많으면 염증 물질이 뇌까지 전달돼서 뇌 건강을 해칩니다. 요즘 치매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뇌만 보는 게 아니라 장도 함께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이 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연구팀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6주 동안 매일 한 줌의 땅콩을 드시게 했더니 장 속에서 유익한 단쇠지방산을 만드는 균인 루미노코쿠스 같은 유익균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도 좋아졌습니다. 장내 세균 다양성이 높다는 건 건강한 장의 핵심 지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별도의 연구에서도 90일간 땅콩을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유익균 증가와 단쇠지방산 생성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연구팀이 비슷한 결과를 냈다는 건 의미가 깊습니다. 왜 땅콩이 장에 좋을까요? 땅콩 한 줌 28g의 식이섬유가 2.4g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도 뭔가를 먹어야 살죠. 땅콩의 식이섬유가 유익균을 키워주는 먹이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유익균을 돕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땅콩을 드신다. 장 속 유익균이 늘어난다. 유익균이 좋은 물질을 만든다. 그 물질이 뇌까지 전달된다. 뇌가 건강해진다. 땅콩 한 줌이 그냥 배 채우는 간식이 아니라 장과 뇌를 동시에 챙기는 귀한 음식이라는 걸 이제 아셨죠? 5번째,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할 아플라톡신 이야기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냥 평범한 독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이 뭔지 아세요?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인체에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간암과 강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이 땅콩에서 특히 잘 생깁니다. 땅콩은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흙 속에 곰팡이 포자가 붙기 쉽습니다. 수확 후 보관할 때 습도가 조금만 높아도 곰팡이가 빠르게 자라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곰팡이 핀 거 골라내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플라톡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눈에 띄지 않아도 독소는 이미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열에 아주 강합니다. 180도에서 볶아도 100도에서 삶아도 아플라톡신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조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소량을 오랫동안 드시면 간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고 만성 간염에서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과 2026년 사이에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던 수입산 땅콩버터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산 볶음 땅콩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산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보관을 제대로 하세요.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는 25도 이상 습도 높은 곳에서 빠르게 자랍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딱 그런 환경입니다. 땅콩을 개봉하시면 바로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하셔도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봉지째 서랍에 두시면 몇 주 만에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둘째, 구입할 때 주의하세요. HACCP 인증 제품을 고르세요. HACCP는 제조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인증입니다. 포장에 표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큰 포대에 담긴 땅콩을 덜어 파는 경우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래 쌓여 있는 경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드시기 전에 눈으로 확인하세요. 검은 점이나 기름진 반점이 있거나 색이 이상한 알이 있으면 버리세요. 한 입 깨물었을 때 평소와 다른 이상한 쓴맛이나 냄새가 나면 그 알뿐 아니라 같은 봉지의 땅콩 전체를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셨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땅콩 한 봉지 값보다 여러분의 간 건강이 훨씬 소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아시나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식품안전나라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회수된 식품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내가 사려는 제품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땅콩뿐 아니라 손주들이 먹는 과자, 음료수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60대 이후에는 이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3가지 모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약을 드시면 음식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 줌,
30알 정도의 땅콩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약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효과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약의 목적은 혈압을 낮추는 겁니다. 땅콩의 아르기닌도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약과 같은 방향이에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한 번에 2주먹씩 드시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 하루 한 줌에서 2줌 이내로 적당히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땅콩의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당뇨 환자분들에게서 혈당 관리가 더 잘 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스테롤, 나이아신이 모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약과 완전히 같은 방향입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들은 음식과의 상호작용에 민감한 편입니다. 땅콩 자체는 하루 한 줌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거나 갑자기 끊는 건 피하세요. 꾸준히 비슷한 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드시는 약의 종류, 용량, 건강 상태가 다 다릅니다. 다음 병원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한마디만 여쭤보세요. 선생님, 저 요즘 땅콩을 매일 한 줌씩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3가지입니다. 첫째, 오징어입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즐겨 드시던 오징어 땅콩 조합,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마른 오징어는 고단백에 타우린이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둘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만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땅콩과 함께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땅콩의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바나나의 당이 급격히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바나나 하나에 땅콩 20알, 훌륭한 오후 간식이 됩니다.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땅콩의 폴리페놀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비타민C가 만나면 항산화 성분들이 서로를 재생시켜주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혼자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실 때 효과가 훨씬 큽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간식 조합입니다. 피해야 할 조합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멸치입니다. 놀라셨죠? 멸치볶음에 견과류를 섞는 분들 많으신데요.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땅콩의 피트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멸치볶음에 뭔가 넣고 싶으시다면 꽈리고추를 넣으세요. 꽈리고추는 오히려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둘째,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땅콩 한 접시. 낭만은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땅콩은 지방이 많아 소화가 느린데 차가운 맥주가 더해지면 위장이 움츠러들어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알코올은 지방 분해도 억제합니다. 맥주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땅콩의 기름이 그대로 뱃살로 가기 쉽습니다. 가끔 즐기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습관적으로는 곤란합니다. 셋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와 땅콩은 건강 간식의 대표 주자들이지만 동시에 드시면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소화 속도도 함께 느려지면서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땅콩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녹차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땅콩을 드시면 됩니다. 자, 약 이야기까지 정리했고요.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은 임상 케이스를 바탕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박술래 어르신 71세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면서 아들 내외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요리하기가 번거롭다 보니 식사가 불규칙해졌고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고
밥과 반찬 몇 가지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자 이름을 자꾸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반복하게 되고 약 드시는 걸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더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언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단백질과 나이아신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챙겨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기 편한 음식을 고민하다가 땅콩을 골랐습니다. 비싸지 않고 씹기 편하고 매일 한 줌씩 드시기 어렵지 않아서였죠.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땅콩 한 봉지씩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속껍질째 한 줌씩 드셨습니다. 6개월 뒤 추적 검사에서 순례 어르신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손자 이름도 잘 기억하셨고 약 복용도 규칙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땅콩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식습관도 함께 개선됐고 아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정서적 지지도 받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어르신처럼 식사가 불규칙하고 단백질과 나이아신이 부족하기 쉬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땅콩이 얼마나 실용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이 사례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형근 어르신 68세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약이 맞지 않는 건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이것저것 찾아 드시다가 비용도 많이 나가고 효과도 불분명해서 지치셨던 분입니다. 땅콩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어릴 때부터 질리도록 먹은 건데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비싸지 않고 해가 없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볶은 땅콩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에서 LDL이 소폭 개선돼 있었습니다. 현근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역시 제일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가지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2025년 12월 네덜란드 연구에서 매일 땅콩 2줌을 16주간 드신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혈류가 3.6% 늘었고 전두엽은 6.6%, 측두엽은 4.9% 혈류가 증가했으며 기억력 검사 점수도 5.8% 향상됐습니다. 땅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음식입니다. 둘째, 속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알맹이보다 수십 배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성분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쓴맛이 몸에 좋은 성분이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도 하루 한 줌 기준으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약의 효과를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한 번만 여쭤보세요. 넷째, 아플라톡신은 1급 발암물질이고 열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봉 후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세요. 검은 점, 기름진 반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알은 아까워도 바로 버리세요. 다섯째,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오징어, 바나나, 블루베리입니다. 각각 콜레스테롤 조절, 혈당 안정화, 항산화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여섯째, 피해야 할 조합은 멸치, 맥주, 고구마입니다. 멸치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맥주는 소화를 어렵게 하고 뱃살의 원인이 되며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겹쳐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녹차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평범한 음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외국에서 들여온 슈퍼푸드, 유명한 영양제를 찾아 헤매는 동안 정작 옆에 있는 땅콩 한 봉지의 놀라운 힘은 몰랐던 거죠.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내 몸은 항상 뒷전이었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삶을 즐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 모든 소망의 시작이 오늘 저녁 식탁 위 땅콩 한 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주방에 가셔서 땅콩 봉지를 꺼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한 줌씩 속껍질째 드셔보세요. 한 달 뒤에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껴보세요. 집중력이 조금 나아진 느낌, 속이 더 편안해진 느낌, 뭔가 몸이 가벼워진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같은 또래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기억력 걱정하시는 분,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땅콩 드시는 방법이나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